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퓰리즘에 올라탄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 포퓰리즘에 올라탄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세계적인 이목이 미국의 그 트럼프를 바라보고 있고, 또 이번에 당선인 말하자면은 바이든을 보고 있는데, 트럼프야말로 아주 지금 현재 엄청난 큰 도박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무슨 뚱딴지 같은 믿음이 있길래 이렇게 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시고 내용에 좋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유의 미 대선 불복 사태, 미국만의 문제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길 겁니다. We will win. 트럼프가 자신의 트윗 계정에 올린 글입니다. 문제는 글을 올린 시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11월 11일 미국 동부 기준 현지 시간 대선이 치러지고 8일이 지난 시점인데, 직전 주말 대다수의 미국 언론은 민주당의 바이든이 59대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펜실베니아주 선거인단 20명을 확보해 273명이 된 것은 11월 6일 오후 8시였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매직 넘버 270명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대선 역사상 초유의 불복 사태가 벌어졌다. 트럼프의 대선 불복엔 트럼프 정부의 주요 인사들, 공화당 인사들이 속속 결집하고 있다. 11월 9일 펜스 부통령은 역시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라며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투표가 집계될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썼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0일 앞으로 몇 달 안에 2기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선했다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아직 개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은 맞다. 11월 12일 현재 미국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 수는 290명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 217명이다. 승부는 이미 기울었다. 그러나 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이문을 제기하는 트럼프의 트윗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위에 자신들이 승리했다는 글과 함께 트럼프는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에서 우리 측 참관인들의 참관 없이 개표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제 수십만 표를 개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그래서 나는 두 주에서 쉽게 이길 수 있었다. 왜 이것은 보도하지 않는가? 라고 적고 있다. 트위터 측은 트럼프의 트윗 글 아래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이 주장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라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클릭하면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언론 팩트체크 기사들이 나온다. 유튜브 역시 알고리즘을 변경해 부정선거 증거를 잡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 유튜브들 대신에 언론의 팩트체크 기사를 상위에 노출하고 있다. 미국 언론은 트위터를 통해 쏟아내는 트럼프의 선거 부정 주장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 트럼프의 선거 불복은 몽리 또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인가? 트럼프의 선거 불복은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제나 그 사람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권자층이 광범위하게 있다는 것이다.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신 교수는 그 근거로 대선을 앞두고 말하면 퓨리 서치 센터가 공개한 미국 대선 유권자 성향 조사를 들었는데, 놀라운 것은 4년 전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의 94%가 이번에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답한다는 것이다. 이건 상대편도 마찬가지다. 지난 선거에 힐러리를 찍은 사람의 96%는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답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은 적극 지지층에서는 비율이 달라진다. 트럼프 지지자 총 중에서 열성 지지자는 73%를 지지하는 반면에 힐러리 지지자 중 바이든 열성 지지자는 53%의 수치를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측의 결집이 민주당보다 훨씬 강했다는 것이다. 선거 분석에서 연령, 인종, 교육, 거주지, 도시 혹은 농촌에 거주하느냐 여부는 유권자 성향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대부분의 조사에서 지표별로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다. 과거 한국의 선거 정치 지향을 분석할 때 나타났던 여촌야도 현상과 유사한 양상이 이번 미국 대선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상대적으로 말하면은 고연령층의 학력 낮은 시골 백인 거주자의 표를 얻었다. 신 교수는 여기에 계급 분열도 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통적인 블루칼라 제조업 노동자 다수를 차지하는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다면 21세기 들어 나타난 탈산업 노동자와 프레카리아트, 유색, 이주 노동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서비스업 노동자는 바이든 지지로 나타났다. 문제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규모다. 한국의 경우 박근혜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10 내지 15%로 그 영향력은 적었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유권자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트럼프의 적극 지지층이라는 점이다. 이 적극 지지층이 트럼프의 불복 주장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정선거 주장은 트럼프가 이번에 처음 내놓은 게 아니다. 자신이 이겼던 지난 2016년에도 내놓았던 주장이다. 스티븐 레비츠카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의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따르면 트럼프는 2016년 대선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불법 투표가 있었다는 주장을 대통령이 된 뒤에도 끊임없이 주장했다. 레비츠키 교수는 책에서 58대 미국 대선을 앞두고 치러진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는데 당시에도 공화당 지지자 중 84%가 상당한 규모의 부정이 미국 선거에서 벌어졌을 것으로 믿고 있고 선거권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대선에 참여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60%에 달했다. 선거 제도에 대한 특정 당파 지지자 사이에 공유된 광범위한 불신을 트럼프는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 대선 예견했던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미국 대선에 예견됐던 세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레비츠키 교수는 책에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대패해 미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는 반면교사가 되는 경우다. 트럼프 집권 시기는 영화나 학생 교과서에 미국 사회를 재앙으로 몰아넣었던 시기로 기록될 것이다. 실제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쫓겨난 닉슨의 경우가 그랬다. 레비츠키 교수가 악몽이라고 표현한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백인 민족주의를 앞세워 승리하는 경우다. 대규모 추방과 이민 제한, 엄격한 유권자 신분 확인으로 투표 억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서 정치 갈등이 극단화되는 경우다. 레비츠키 교수는 둘 다 현실화되기는 어렵다면서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는 세 번째 시나리오를 제시하는데 트럼프 이후에 미국이 더욱 뚜렷한 양극화
사회를 접어들면서 양 정파 사이에 사이의 제도 전쟁으로 나가는 것이다. 트럼프와 트럼프주의는 실패하지만은 그 실패는 정당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고 미국 사회를 지탱해온 규범과 제도의 붕괴도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역시 비관적인 예측이다. 이번 미국 대선 과정에서 언론에 주목을 받은 트럼프 지지 그룹이 있다. 큐어넌이라는 세력이다. 미국의 인터넷 사이트 4chan의 큐라는 닉네임으로 익명글을 올린 이의 주장으로부터 시작된 음모론을 지지하는 집단이다. 이들이 제기하는 음모론 수준은 저열해 보인다. 다양한 버전의 이들 주장을 관통하는 주장은 미국을 지배하는 진짜 권력 집단, 이른바 딥스테이트가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집권 기간 4년은 딥스테이트 세력의 음모에 맞선 트럼프의 투쟁이 벌어진 시기였다. 딥스테이트는 음모론의 단골 소재였던 빌더버거 그룹, 세계를 지배하는 초엘리트 집단이 있다는 주장일 수도 있고, 신세계 질서나 프리메이슨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음모론을 낳는다. 대선 후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된 한 현상이 있다. 핸드마이크를 잡은 한 남성이 열성적인 지지자들 앞에서 외친다. 잠자는 거인은 이제 깨어났다. 미국은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조 바이든, 빌 게이츠, 닥터 파우치는 모두 지옥에나 가라. 빌 게이츠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음모론에서 코로나19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코로나19 시대를 만든 장본인으로서 지목을 받고 있다. 이 남자는 인포워스라는 가짜뉴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알렉스 존스라는 인물이다. 지난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주요 SNS는 알렉스 존스의 계정을 증오를 선동하는 헤이트 스피치라고 규정하며 폐쇄 조치를 결정을 내렸다. 위키 사이트에 게재된 존스의 프로필에 따르면 그는 미국 정부가 9.11 테러를 조작했다는 9.11 조작 음모설 신봉자였고, 그 전에 나사는 달에 가지 않았다는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이었다. 끊임없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트럼프 못지않게 트럼프 지지자들 역시 이런 음모론 선동자들이 다수일까. 이어서 미국 유권자 절반은 왜 트럼프를 선택했는가 하는 이런 제목에서는 트럼프의 역할은 가려운 곳을 긁어준 것이다. 2007년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산층은 붕괴했다. 자기네의 삶이 피폐해졌는데 트럼프는 그 이유는 정치를 잘못한 상대 진영 탓으로 돌렸다. 자신도 집권 시기에 감세를 통해 대기업 편향 정책을 했지만은 그게 공장을 중국으로 돌리는 대기업 편을 든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제도 부흥을 통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지지자들은 정말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다. 제조업이 부흥하면 자기 일자리도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자 마스크 하나 못 만들어내지 않았나? 최근 코로나19 19와 대선 이후 미국 사회를 전망하는 책 아메리칸 앤드 게임을 펴낸 김광기 경북대 일반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붕괴까지는 아니지만은 막장으로 치닫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은 바이든이나 트럼프 모두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서 김 교수는
바이든과 관련한 흥미로운 팩트를 제시한다. 중산층 조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조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 부통령을 역임한 뒤 상류층의 일원으로 등극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그와 가족 명의로 되어 있던 페이퍼 컴퍼니다. 김 교수에 따르면 바이든의 정치적 기반인 델리웨어는 최근 들어 대표적인 조세 회피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델리웨어주 웰밍턴시는 노스 오렌지 스트리트 1209번지에는 힐러리와 트럼프 그리고 클린턴이 만든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1201번지에는 바이든의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되어 있다. 실제 이곳에 등록되어 있는 바이든의 셀틱 카프리 회사와 지아코파 회사는 이번 미국 대선의 뜨거운 감자였다. 바이든 역시 다수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 기득권 금권 세력의 대변자에 불과하다는 김 교수의 결론이다. 보수와 진보 혹은 우파와 좌파가 아닌 기득권 엘리트와 다수 국민의 싸움은 익숙한 서사다. 포퓰리즘의 전형적인 레토릭이다.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의 전략가였던 정치 컨설턴트 로저 스톤이 실제로 구사했던 차별화 전략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아닌 기득권과 트럼프 국민의 싸움이라는 말이다. 그때는 통했지만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바이든이 이긴 후 미국 언론은 미국이 돌아왔다는 표제를 뽑았지만은 정말 돌아온 것일까? 미국 민주주의가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것만 드러내는 결과 아니겠는가? 정치 분석가 유승찬 씨 스토리 닷 대표입니다. 말이다. 그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바이든이 이긴 선거가 아니라 트럼프가 패배한 선거였다. 이어서 트럼프 이후 전 세계 곳곳의 트럼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제는 트럼프만이 아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크고 작은 트럼프가 있다. 지난 해 변방의 정치인에서 대통령직을 거머쥔 브라질의 보소나루의 별명은 브라질의 트럼프였다. 세계 진보 정당 운동사를 쓴 장석준 정의당 정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시야를 조금만 넓혀 보면은 프랑스의 국민전선, 이탈리아 동맹, 스페인 복스, 스웨덴 민주당 등 극우 포퓰리즘리스트 정당들이 급부상하여 기존 정당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성찬 대표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이 제대로 대의하지 않는 현상이 오랫동안 고착하면서 정치적 대안을 외부에서 찾는 포퓰리즘 세력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포퓰리즘 득세 현상은 트럼프만이 아니었다. 좌파 버전으로 샌더슨도 있었다.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전통적인 미디어보다는 트위터와 같은 미디어를 선호하는 것은 반제도권, 반엘리트 기조를 계속 유지한 것이다. 미국인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정치가 대의 기능을 잃어버리면서 정치 바깥에서 정치를 찾는 현상이다. 정치 안에이더라도 아웃사이더, 반정치적인 인물이 선호된다. 한국에서 제도권 바깥은 아니지만은 비주류 마인드, 아웃사이더 정서를 가진 이재명 지사의 인기가 대표적이다. 트럼프의 선거 불복은 어떻게 될까? 유 대표는 실제 바이든 정권이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양분된 미국 사회를 통합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2024년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것 같다며 트럼프가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남은 임기 내내 최대한 바이든에게 상처를
주고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자기 전략이고 실제 그럴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꼭 덧붙였다. 쉽사리 가라앉을 그런 말하면은 진동이 아니라는 진단이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이 내용 참으로 포퓰리즘에 올라탄 트럼프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같이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떤 포퓰리즘이나 국가보다도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어떤 진영의 생각들을 더 중요시하는 이런 패단은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공유했습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정치사 혹은 문화사에서 미국이나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제대로 취할 바가 무엇인지를 냉철히 보고 비판하는 그런 우리가 입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